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길벗 아카데미 수학과 김경일입니다. 지금부터 1번 확률과 통계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확률과 통계 문제는 고2, 고3에서 주로 배우기 때문에 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으면서 개념 체크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4종류의 사탕 중에서 20개를 선택하려고 한다. 초콜릿 사탕은 7개 이하, 박하사탕은 3개 이상, 딸기 사탕은 2개 이상, 버터 사탕은 1개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각 종류의 사탕은 20개 이상씩 있다. 자, 마지막 말에 의해서 이제 어떤 종류의 사탕만 고르더라도 사탕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중복 조합을 가지고 순서상의 개수 혹은 해의 개수를 찾는 그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예를 들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1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의 순서상의 해 A, B, C의 개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중복 조합을 활용하기 위해선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라는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이걸 중복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이제 조건이 다른 건 상관없지만 초콜릿 사탕이 7개 이하다라고 하는 이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항계수에서 하키스틱 공식을 꼭 알고 있으면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예를 하나 또 들겠습니다. 자, 2C0, 3C1, 4C2 가서 7C5까지 합을 했을 때 85가 되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하나 더 3C3, 4C3, 5C3 쭉 더해져서 내가 8C3까지 더했을 때 이 결과는 9C4가 된다는 것까지 자, 하키스틱 공식으로 저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해서 요 두 가지 공식이 헷갈리지 않도록 학생들한테 좀 주의를 시키고 문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에 맞춰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종류의 사탕을 뽑는 데 있어서 편의상 초콜릿 사탕의 개수를 A개, 박하사탕을 B개, 그 다음에 딸기 사탕은 C, 그 다음에 버터 사탕은 D개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해서 요 A 같은 경우는 자, 빵개부터 7개 이하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A는 0 이상 7 이하가 될 거고, 나머지 B, C, D는 다 3개 이상, 2개 이상, 1개 이상이기 때문에 B는 3 이상, C는 2 이상, D는 1 이상으로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저희가 이제 20개를 뽑는 데 있어서 A, B, C, D 총 사탕의 개수가 20개가 되는 식을 만들었을 때 자, 우리가 중복 조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A, B, C, D가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B, C, D 같은 경우에는 자, 3개, 2개, 1개 개수가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B, C, D를 B' 플러스 3, C는 C' 플러스 3, D는 D' 플러스 1로 죄송합니다. C'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바꿔놓고 자, 이 노란색 부분을 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A 플러스 B', C', D' 그 결과는 14가 나오게 됩니다. 자, A, B', C', D'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중복 조합으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14개를 선택하는 개수와 동일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요 놈이 7개까지만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A가 8개가 되고 9개가 되고 14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은 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저희가 좀 빼줘야 됩니다. 해서 A가 8개가 되는 경우는 B', C', D'로 6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3H6으로서 계산이 되고, 역시 이제 3H5 쭉 가서 3H0까지의 이 값들을 주어진 이 하얀색 값에서 몽땅 빼주면 그러면 이제 조건에 맞는 사탕에 선택하는 가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 빨간 부분을 빼게 되면 얘는 밑에서부터 쓰겠습니다. 2C0,
3C1 쭉 가서 9C, 8C, 6까지. 자,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 거고, 자, 앞에서 봤듯이 하키스틱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17C, 14 빼기, 자,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9C, 6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조합 14 대신에 3으로 6 대신에 3으로 계산하게 되면 자, 얘는 17, 16, 15 나누기 3, 2, 1 빼기 9, 8, 7에 3, 2, 1이 돼서 약분을 통해 계산을 하게 되면 5에 8, 40 곱하기 17로서 680이 되고 얘는 3, 4가 돼서 12 곱하기 7, 84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답은 596개의 순서쌍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출제율은 5분의 4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몇 이상만 나왔다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쉬운 문제였겠지만 자,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조금 더 기본보다는 어렵다 생각해서 5분의 3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희 선수 1번 잡았고 2번 한번 잡아볼까요? 그거 지우고 2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어서 2번 미적분 문제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으면서 개념 체크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gx가 실근을 갖지 않을 때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자, 마지막 두 번째 줄에서 실근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근은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첫 번째 개념 체크 포인트는 실근이라고 하면 얘는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고 하는 체크 포인트를 잡고 두 번째로는 교점을 찾기 위해 이제 그래프를 생각하게 되는데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n제곱이라고 하는 요 놈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의 범위가 나눠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자, 저 xn제곱이라는 놈은 수렴하게 되고 그 범위 밖에 있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는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fx의 극한값 혹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sin k 파이 x라고 하는 gx가 나왔기 때문에 삼각함수 y는 sin ax 형태의 그래프 개형과 특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는 2파이를 a로 나눈 이 값이 y는 ax에 대한 주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는 양수 절대값으로 잡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잡고 3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교점을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 fx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 fx라고 하는 이 식은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남아있는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큰 범위에서는 발산하는 상황이고 개수의 비로서 우리가 극한값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x제곱이 되겠고 x가 1과 마이너스 1인 상황 각각 분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과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는 1의 n제곱은 역시 1이고 마이너스 1의 2n제곱도 역시 1이기 때문에 저 값은 전부 다 1이 되게 됩니다. 해서 범위에 맞게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항상 2분의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고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도 역시나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을 때는 이 x제곱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개형이기 때문에 여기 2라는 값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해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이제 gx sin k 파이 x, gx라 함은 앞서 얘기했지만 주기가 절대값 k 파이 분의 2파이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주기가 절대값 k 파이 분의 2파이인 이런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최대가 되는 상황, 실근을 갖지 않을 때 최대가 되는 상황은 사인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개형에 여기 뻥 뚫려 있는 1,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날 때, 이렇게 생겼을 때 k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gx가 1,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난다 해서 1,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k의 최대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sin k 파이 그 결과가 2분의 1이므로 여기 있는 k는 6분의 1이 된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fx 극한을 가지고 함수를 표현하는 요 내용이 내신에서는 거의 항상 등장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 gx sin x 삼각 함수를 좀 추가시킴으로써 난이도를 살짝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제율은 내신에 있어서는 꽤 높은 문제로 생각해서 5분의 3.5로 잡았고,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fx만 나온 게 아니라 삼각함수를 포함해서 그래프의 성질을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게끔 냈기 때문에 기본보다는 조금 어렵다 생각해서 5분의 3으로 잡았습니다. 예, 목소리도 굉장히 시원시원하시고 판서량이 적은 문제라 갖고 너무 글씨를 작게 쓰면 좀 약간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배분하신 것 같고, 사실은 약간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정법적으로 잘 접근하시면서 뭐 하키스틱에 대한 소개도 하셔서 좀 풍성한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문제 다 하셨는데 짧은 시간 내에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두 개 다 잘 하셨고, 그리고 보기도 좋고 설명도 이해하기가 쉽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이 문제는 이렇다, 딱 그거는 이제 해설지 설명이고, 이제 저희는 내신이랑 모의고사랑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서 이제 실수를 하고, 이제 아까도 그런 게 있었지만 어디서 실수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질문이 많은 부분,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부연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김경일 선생님 수고했습니다.